배뇨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요실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기고 싶고 또 부끄러운 질병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이 요실금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김동민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의사 김동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많은 여성들을 몸고생, 마음고생 시키는 요실금, 과연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소변이 그 소변줄을 타고 방광으로 모이게 되고 그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채워지면 방광에 이제 괄약근이 이제 막게 되고 방광이 이제 부풀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실금은 어떤 질환인가요? 요실금은 이제 막고 있는 괄약근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네. 소변을 전달해줘야 될 신호가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이제 막지 못해서 소변이 이제 흘러버리는 경우에 요실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새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 지금 괄약근이 약해져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인이 되는 건가요?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은 임신이나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방광을 지지해주는 이제 골반 근육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네. 방광과 이제 요도의 이제 복압을 이제 견뎌낼 수 없는 위치로 이제 떨어지게 되거나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폐경이나 이제 근만성 이제 방광염, 그리고 이제 골반부가 이제 수축이나 혹은 이제 골반부의 방사선 치료라든지 당뇨 합병증, 그리고 중추 및 말초 신경 질환, 방광 수축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하부 요로 이제 폐색이 있는 경우 다양한 이렇게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이 상당히 많군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인이라든지 혹은 증상에 따라서 이게 혹시 요실금이 종류가 나뉘는 건가요? 예, 요실금의 종류에는 이렇게 아무런 유발 요인이 없이 소변이 이제 배출되는 진성 요실금, 그리고 기침이라든지 이제 복압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소변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소변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범람성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복압성 요실금이 요실금 중에서 가장 흔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요실금 환자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복압성 요실금은 정확히 어떤 건지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복압성 요실금은 이게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소변이 이제 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그 다음에 뛰거나 걸을 때,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주로 이제 여성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요도에 이제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임신, 출산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폐경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비만한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복압이 가해지는 천식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골반 내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외에 또 한 20% 정도 요실금 환자가 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죠? 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이렇게 마려운 느낌이 드는 절박요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요일을 느끼게 되면 화장실에 가는 도중이나 이렇게 속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와 버리게 되죠. 이렇게 준비가 되기 전에 방광이 이제 저절로 수축해 버리게 되고 소변이 이제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요실금은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여성 중에서 10명 중에 4명꼴로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유병률이 이렇게 상당한데요. 이렇게 네. 성인 여성에서는 35에서 한 40% 정도가 되고 남성에서는 조금 작습니다. 2.1에서 5.7% 정도의 네. 빈도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에게 좀 흔한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남성 환자분들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진료 환자들을 보면 70대 이상에서 이제 진료 인원들이 36,000명 이상이 이제 되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만 놓고 봤을 때는 70대 이상이 28.9% 정도 되고 50대에서는 26.4%, 그리고 60대에서는 조금 줄어서 17.1% 정도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70대 이상이 36.7% 정도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어쨌거나 70대 이상이 많네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훨씬 많고. 네. 근데 사실 요실금이 단순히 배뇨의 이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갑작스럽게 소변이 새다 보니까 외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또 느끼시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실제로 많으시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른 이제 뭔가 통증을 수반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이 사실은 상당하죠. 네. 45세 여성의 이제 6명 중에 1명은 요실금으로 그 과로를 하게 되고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그 소변이 이게 누출되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7명 중에 2명은 요실금 때문에 외출이라든지 운동을 좀 자제를 하는 그 삶의 질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 같은 게 많이 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우울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외출 자체를 꺼려하게 되면 사실 병원 찾기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만약에 병원 안 가고 이게 자꾸 숨기게 되면,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실금? 네,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 제때 치료를 못하니까 네. 이게 증상이 좀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신체적인 증상에서 이제 자꾸 반복되게 되다가 보면 심리적인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 같은 증상들이 병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초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그럼? 예. 그 미국에서는 요실금을 이렇게 사회적인 암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대대적인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유교적 정서 때문인지 그런 이제 비뇨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쉬쉬하는 분위기라서 많이 이제 치료를 좀 놓치게 되고 방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또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기 전에 좀 흘린 경우가 있다든지, 소변이 이제 마렵기 시작할 때 참을 수 없게 심하게 갑자기 마렵다든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조금씩 흐른다든지, 소변을 봐도 좀 시원하지 않다, 혹은 운동을 할 때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소변이 흐른다, 이런 증상들이 2개 이상 보인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하긴 하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그 바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내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원을 하면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요실금은 이제 일단 병원 문턱을 넘기가 사실은 어렵지, 진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 대표적인 치료법을 보면 이렇게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약물 요법, 그리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운동, 그리고 자기장 치료 같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실금, 그 근본 수술,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약간 양의학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네, 한방 쪽에서는 이제 요실금은 방광에 이제 과도하거나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하는 수축, 그리고 약한 골반 근육,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보게 되니까 작은 자극에도 이제 예민하게 수축하는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 그 긴장이 되어 있고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을 시켜주고 튼튼하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방광을 따뜻하게 하고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는 한약 치료, 그리고 동시에 방광과 골반에 이제 긴장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침이나 그 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얼마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보통은 한 3달 정도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달만 지나도 많은 호전을 느끼게 되고 2, 3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기본 석 달 정도 이상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가면 그만큼 더 빨리 치료가 되겠군요. 그렇죠. 유병률이 길어질수록 치료 기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골반의 이제 유착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 받으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점점 발생 연령층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네.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직은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나이 드신 편이죠. 분들보다는 네. 좀 적게 발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요실금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실금 예방법은 우선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소변을 보는 배뇨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청량음료라든지 요새는 이제 커피 없이 못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카페인 음료를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몸을 너무 꽉 조이는 옷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무거운 물건을 너무 들게 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하는 것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의외로 이제 요실금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으니까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침을 유발해서 방광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도 같이 이제 금해 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실금 예방법으로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실금 예방법 운동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이제 케겔 운동이거든요. 그거 말고 또 요실금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법 있으면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케겔 운동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네.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반 근육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근육 같은 경우에 출산 이후에 많이 이제 이완이 되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실금이나 이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 사실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근육이 강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는 이제 없죠. 그럼 골반 근육 운동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항문을 이렇게 위로 당겨서 이제 힘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수축을 시키게 되고, 네. 골반을 수축을 시켰다가 이완을 시켰다가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골반 근육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숨을 멈춘다거나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힘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한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 요실금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비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식사 조절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다이어트라든지 골반 근육을 같이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케겔 운동뿐만 아니라 걷는 운동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는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게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실금 치료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요실금 증상이 너무 이제 쉬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부끄러워하시고 또 혹은 너무 이렇게 아프질 않으니까 좀 가볍게 보는 경우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방치가 되고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이 비교적 치료 효과가 좋고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 이후 생각보다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증상이 있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사실 전 세계 수억 명의 여성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만 겪고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로 좀 삶의 질을 높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쿠키의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뇨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배뇨장애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동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